여러분, 세상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오늘 하루 단 10분만 이 영상에 투자하세요. 감정이 마음대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편안하지 않은 감정이 잘 다스려지기는커녕 점점 더 분노가 치미는 순간들이 있죠. 가령 마트에서 나보다 더 늦게 온 다른 줄에 서 있는 사람이 먼저 계산대에 가는 행운을 얻었을 때, 새 운동화를 신고 나가자마자 얼룩이 묻은 것을 발견했을 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괜스레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온종일 언짢은 기분으로 하루를 소비하거나 잠자리에 들 때마저도 찝찝한 기분으로 눈을 감습니다. 심하면 뜬 눈으로 밤을 새죠. 그나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내 기분이 나에게로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된다는 거죠. 우리는 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근거를 바탕으로 행동한다고 믿지만 감정에 아주 쉽게 휘둘리는 비이성적인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격한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학습이 필요한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고, 잘 이용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활력의 원천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규칙만 알고 있다면 감정 통제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많은 것을 얻어나갈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감정을 방치해 놓아 남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 필요는 없겠죠. 감정을 다스리는 전략 그 첫 번째, 상황을 선택하라. 상황 선택 전략의 핵심은 의심, 두려움, 걱정 등 피하고 싶은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과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략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칫하면 더 커다란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피하기만 하다가는 자칫 정말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고, 애초에 거리를 둔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안으로 봤을 때 더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두 번째 전략은 맥락의 상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황 변경 전략은 특정한 감정이 일어날 확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상황을 아예 바꾸는 것입니다. 가령 같은 모임 안에 나와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보죠. 다 아시죠? 전체 무리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다 계속 알고 지내왔는데 화법도 성격도 맞지 않아 둘만 있을 때 어색하거나 불편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와 있을 때면 나타나는 그런 감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친구와 둘만 있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그 친구와 같이 화장실을 가거나 굳이 모임에서 그 친구 옆에 앉아서 겉도는 대화만을 되풀이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야 최대한 멀리 앉아서 나와 더 잘 맞는 편안한 친구와 얘기를 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상황만 바꿨을 뿐인데 한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연한 감정을 갖는 마지막 전략은 주의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2가지 방법은 전부 상황을 바꿔야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더러는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우리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을 통제하면 감정 역시 자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보자면 직장 내 매사 부정적이고 남의 험담을 일삼는 비열한 아첨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에서 어떻게든 자신이 돋보이고자 남의 말을 가로채는가 하면 호시탐탐 남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우리는 주의 재배치 전략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주 잠깐만의 주의를 기울이고 더 긍정적이고 더 밝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만일 눈에 가시 같은 그 동료가 짜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는 탐탁지 않은 그 행동을 곱씹을 게 아니라 그의 다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예를 들어, 또 시작이네.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저런 식이면 업무를 언제 끝낼 수가 있지? 그래도 회의 때마다 맛있는 쿠키를 가져오는 건 마음에 드네. 라는 식으로 주의의 초점을 옮김으로써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충분히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감정 조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감정을 방치해서 남에게 휘둘리며 살 바에야 다음 3가지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해 삶을 더 유연하게 살아나간다면 우리 삶에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고 성장이 더딘 것 같은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성장의 걸림돌을 칠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입니다. 단번에 되는 건 없어요. 부정적인 내적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 감정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토대로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을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진흙 속에서도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거나 성장을 방해하는 생각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느낄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관리하도록 돕고 인생을 행복함으로 채우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기분은 행복으로 하자를 추천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정체를 알고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마음을 길러주는 도서 유연함의 힘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지아 애쉬포드 지음, 김정혜 옮김, 상상 스퀘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책을 소개하는 책다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